네, HRD 코리아 2020에 참가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 전공의 이찬 교수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참 여러 사람들이 다사다난했는데요. 저희 HRD 분야에 계신 분들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일단 다 캔슬됐었고, 하반기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그래도 나름의 자구책을 구해서 이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4, 4분기에 지금 들어가면 사실은 연휴에 같으면 저희가 비수기인데 오히려 HRD 부서가 밀린 교육과정들 운영하라, 내년도 계획 세우랴, 이런 기타 등등 때문에 때 아닌 연말에 저희가 성수기를 맞고 있는 HRD 부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코로나 관련해서 특히 이제 HRD 웰빙을 위해서 우리 워크 라이프 밸런스 얘기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HRD 쪽에서는 지금은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주 52시간이 안착되면서 시간이 많이 세이브 됐단 말이죠. 시간이 없을 때는 혹은 연장 근무가 너무 많을 때는 야근이 많을 때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 자체가 이슈였지만 지금은 세이브된 시간은 확보됐는데 그럼 이제 so what 퀘스천이 부딪히는 거죠. 시간 달라고 그랬어요. 시간 줬어요. 시간 갖고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재택근무가 될수록 이런 여러 가지 전환 시기에 있을수록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워크 러닝 밸런스가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교 연구팀과 멀티캠퍼스가 최근에 10월에 올해 10월에 바로 지난달입니다. 워크 러닝 밸런스 국내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같이 공유드리고요. 외국은 그러면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코로나가 난리인데 일터 학습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로널드 제이콥스 교수님께서 SOJT의 대가시잖아요. Structured On-the-Job Training의 대가시인데 학습 플랫폼으로 어떻게 이걸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도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그런 사례랑 국내 실태를 보고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HR 웰빙을 위한 월러벨이라는 컨셉을 잡은 이유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공지능이 도입된다. 챗봇이 도입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좋죠. 팬시하죠. 근데 사람들한테 실제로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은 어떨까? 체감 온도는 어떨까?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인공지능이 도입돼서 야근 수당도 필요 없는 로봇이 저 대신 일해주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희 일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업무 분장이 됐다고요? 챗봇이 역할을 대신해주면 나머지 일들 혹은 새로운 일들을 창출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고민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일련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궁극적인 수혜자가 누구냐. 가치 지향성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누굴 위한 겁니까? 저희를 위한 거죠. 휴먼 리소스들의 웰빙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HRD가 되고 그런 HRD가 되기 위해서 워크와 러닝의 밸런스를 잘 맞추어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특히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인터벤션을 두든지 간에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 수혜가 우리 구성원이 돼야 돼요.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로봇이 도입돼서 내 일자리가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나 그거 맨날 똑같은 일 진짜 하느라고 너무 번아웃 됐어. 소진됐어. 근데 이거를 로봇이 해준대. 인공지능이 해준대.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자 했던 우리 조직에 좀 더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새로운 잡 크리에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잡 리디자인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탤런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할 거예요? 이 기획을, 이 리드를 누가 할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HRD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과정 운영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연연하면 저희 스스로 누구의 경력 개발을 이루기 전에 저희 경력 개발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워크러닝 밸런스 인덱스 조사한 지난 10월에 조사한 결과 같이 공유드리면서 국내 실태 조사이기 때문에 뭐 직급별로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산업별로 시사점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워크러닝 밸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HR 웰빙을 꾀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네. 결국 저희가 이 HR을 통해서 사람을 뽑고 인사를 관리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이런 일들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저희 고객은 내부 임직원들이잖아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1년의 경험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회사에 지원해서 선발 과정을 거쳐서 온보딩 프로세스를 거쳐서 부서 배치를 받고 거기서 내가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그 과정을 쌓아가면서 내 경력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하고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계속 얼라인 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성과를 창출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프로세스죠. 그래서 HRM이나 HRD도 사실 학문적인 구분이지 현업에서 우리의 고객들한테는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컨셉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환경적으로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의 웰빙을 우리가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중순에 진행이 됐고요. 저희 서울대학교 연구팀과 멀티캠퍼스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대부분 응답을 해주셨고요. 일부러 타겟팅을 저희가 남녀 반반씩 했어요. 400분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절반씩 해주셨고, 직급별로도 조사가 됐습니다.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차장, 임원분들 직급별로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도 함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인더스트리별로도 조사가 됐고요. 직무별로도 조사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부터 볼까요? 채용, 선발. 우리 회사 채용이나 선발 어떻게 생각하는지, 능력 중심으로 뽑고 있는가? 혹은 우리 프로세스는 공정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회사 규모별로도 약간 인식의 차이가 있고요. 남여별로도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회사에 똑같이 지원을 했는데도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왜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채용 프로세스 공정한지에 대한 여부도 많이 물어봤는데요. 직급별로 한번 보실래요? 우리 능력 중심으로 채용한다, 공정하다, 누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가 봤더니 면접관으로 제일 많이 가시는 분들 중에 한 분, 부장님들은 우리 공정해, 우린 능력 중심으로 뽑고 있어. 근데 실무진에서 일 제일 많이 하는 직급 분, 대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대리님들 전혀 다른 느낌을 갖고 있죠. 그쪽에서 그래프가 푹 바닥으로 꺾이고 있잖아요. 부장님하고 대리님하고 인식 차이가 되게 커요. 그 다음 질문을 해봤습니다. 온라인 채용,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저희가 온라인 채용을 많이 이제 금년에 실시를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저희 안 하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네, 그러고 있습니다. 36% 정도 하고 있고, 저희 어떻게 뽑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7%나 됩니다. 양쪽이 다 문제입니다. 저런 경우에 우리가 도대체 후배들을, 구성원들을 어떻게 뽑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인사팀도 내부 구성원들하고 소통을 안 하는 거고 내부 구성원도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쌍방향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의 그런 선발 과정을 거쳐서 이동하고 배치 관련해서 우리 회사는 개인의 경력 개발을 고려한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은 직무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차이도 꽤 있죠. 네, 꽤 있고 또 하나는 사이즈별로도 다른데 직급별로도 여전히 달라요. 앞에 거랑 똑같아요. 예. 부장님들은 본인들이 주로 의사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경력개발 나름 그래도 고려해서 이 정도 배치하고 있는 거고, 내가 얼마나 직무전환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라고 부장님은 생각하시는데, 밑에 직원들은 사원 대리님들 볼까요? 정반대이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에 것도 뒤에 보이시는 데이터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문제예요. 왜냐하면 부장님은 부장님대로, 사대리급에서는 사대리급대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둘 다 막 양쪽이 다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막 가슴이 답답한 이유가 똑같은 프로세스나 현상을 보면서도 인식의 차이가 이만큼 크다는 거죠. 이거를 이 인식의 갭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현실적인 감각 속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개선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는 HRD 부서에서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의 교육,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 실시한 효과, 나의 업무 성과에 도움이 많이 되느냐, 실제 나의 성장과 개발에 도움이 되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부분도 직급별로 차이가 꽤 커요. 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주니어급에서는, 특히 이제 대리급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요. 인더스트리별로도 좀 크네요. 그렇죠? 미디어나 문화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이 교육 부분이 많이 강화돼야 되는 부분 같고요. 상대적으로 양호한 쪽, 서비스, 금융보험 이런 쪽은 그래도 열심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걱정되는 지표가 보여요. 의료나 보건업은 지금 코로나 때문일까요?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 이거 우리 성장과 개발에 별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 K방역의 가장 핵심 동력인 의료 보건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성장과 개발을 위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영웅으로 잘 떠받고 치아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분들이 자체적으로는 본인들 스스로 그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당한 노력을 하더라도 자칫 프레임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밥그릇 싸움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가면 상당히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HRD 분야에 몸담고 계신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이 분야별로 얼마나 그들의 역할이 중요한지 저희가 금년에 코로나 심각 단계 격상 이후에 2월 23일 이후에 격상되면서 그분들의 활약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있잖아요. 공공기관 같은 데는 그나마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프트 스킬 있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역량으로 대두되는 부분, 소프트 스킬,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 실제로 그래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끄떡끄떡이는 분들은 역시나 부서장님 계층에서 부장님들이 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런 소프트 스킬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현업에서는 주니어들이 생각을 하고 있네요. 디지털 스킬보다도 소프트 스킬 기회 부분이
많이 현저히 적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보건업 부분이 전체적으로 둘 다 낮습니다. 미디어 문화도 낮는데, 재밌는 거는요, 미디어 문화 쪽은 디지털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아요. 근데 소프트 스킬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는 곳은 제약 부분입니다. 제약 부분이 여러 가지 교육에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외 영업, 무역에 있는 이쪽은 아무래도 도메스틱에서 받는 그런 교육 환경보다 제약이 접속의 환경에, 시간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경력 개발에 대해서요, 우리 회사가 나의 경력에 맞춤해야 된 프로그램을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장의 욕구가 강한 직급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리 직급에서 여전히 또 제일 낮게 나타났고, 미디어 문화 인더스트리 부분이 열악하게 나타났고, 제약회사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HRM에 대해서 물어보던 D에 대해서 물어보던 HR 웰빙 인덱스를 워크러닝 밸런스를 갖추어 가기 위해서 분야별로 물어봤는데, 공통적으로 취약한 곳들은 취약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희 법령으로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전직 재취업 지원 부분들을 하고 있는가, 62% 정도가 저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죠. 지원하고 있습니다가 한 4분의 1도 안 돼요. 4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희 특히나 한국 사회가 레이버 마켓이 경직돼 있잖아요. 그럴수록 전직 재취업 지원이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거를 인하우스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회사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양질의 벤더들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 조직 문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 회사 기업 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가, 혹은 번아웃,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보살피나, 부소장님들은 끄떡끄떡, 부장님은 끄떡끄떡, 대리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재밌는 게요, 시선을 끄는 게 임원분들 결과 한번 보실래요? 임원분들. 부장님보다 낫지요. 임원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감도 되게 높게 나와요. 뒤에 지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스트레스 지수 이런 것도 임원분들이 되게 높게 나와요. 저런 부분들은 임원으로서, 임원분들은 저희가 막 보기에 이렇게 우러러 보지만 또 당사자들께서는 우리는 우스갯말로 임시 직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잘해드려야 됩니다. 집에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희가 이렇게 따뜻하게 잘 해드려야 됩니다. 실제 응답에서도 그런 성향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더스트리별로도 차이가 있고, 교육기관은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기관은 공통적으로 꽤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직무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계속 해외 쪽, 해외 영업, 무역 쪽은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직 문화, 기업 문화가 더 중요해지고, 업무가 협조도 부서 내에 대단히 중요해졌는데, 저희 그렇게 협조가 잘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한 데는 스텝 조직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업 이런 데서는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재밌는 게요, 의외로 인사에서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구성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인사에서 어떻게 했길래
구성원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줬는지. 사실 업무 체계가 협조 체계가 가장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조직 중에 하나인데 HR이 업무 협조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라는 것, 저희가 차제에 고민을 심층적으로 좀 더 해봐야 될 이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저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조직 문화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조직 문화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조직 문화 구축은 어떤가? 이것도 보시면 학습 기회를 주고 있냐, 온오프 업무 환경 조성되고 있냐, 업무 자동화 효율적으로 되고 있냐, 워크 스마트 하고 있냐 물어봤는데 사이즈별로, 회사 사이즈별로 영향을 주네요. 회사 사이즈가 클수록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업무 자율화, 자동화, 효율화 추진은 사이즈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 각이 더 큽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은 전체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조직 문화에서는 조금 취약하게 나왔고, 상대적으로 선진화되어 있는 쪽은 금융보험업이 그래도 열심히 선진금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디어 문화 가슴이 아픕니다. 저 미디어 문화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굴지의 언론사들도 실질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조직 문화 구축은 상대적으로 되게 취약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디지털 전담 조직이 있느냐, 저희 인사 조직적인 차원에서 그런 조직이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물어보신 데가 그래도 사이즈가 큰 데가 조금 더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다는 상대적으로 기업 사이즈에 영향을 주고 있네요. 근데 완전 대기업이라고 해서 더 많은 건 아니고 500에서 1000인 사이가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역량, 내년도 HRD 로드맵 짜고 계신 부서에서, 교육계획 수립하고 계신 부서에서 우리 회사 핵심 역량 뭘로 할까? 필수 역량 뭘로 할까? 수요조사도 필요하고 트렌드도 궁금해 하실 텐데, 저희 연구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조사, 실태조사하고 수요조사한 결과에 근거하면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역량 중에 하나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면 당연히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어야 되죠. 저게 시대마다 좀 필수 역량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때는 랭귀지 리터러시가 그렇게 중요했죠. 그래서 제 업무에 사실은 영어 쓸 일이 없어. 그래도 무조건 직무 불문하고 영어 성적 내래, 토익 성적 내래. 왜 내려는지도 모르고 그냥 냈죠. 랭귀지 리터러시가 중요할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컴퓨터 리터러시 중요해가지고 컴퓨터 자격증 이런 것도 한참 내고. 지금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아직 저기에 대해서 R&D가 그렇게 심층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 수준으로 우리가 텍사노미를, 수준을 잡고 저게 전사적으로 갈 땐 어느 레벨로 가고 사업 부문별로 갈 땐 어떻게 가고 그러니까 디지털 직무에 직결되는 스페셜리스트들은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지가 아직 조직 안에서 그렇게 컴피턴스 베이스드 커리큘럼으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으로 구축되어 있는 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셀프 리포트를 저희가 여쭤봤어요. 디지털 기술 따라가고 계세요? 업무 추진할 수 있으세요? 이 디지털 기술 활용해서 동료들과 협업 가능하세요? 봤더니 이게요, 직급별로 정비례해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따라가고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저게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제 그런지, 실제 직급이 올라갈수록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아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조금 실눈을 뜨고 보면 직급별로 자신감만 점점 근자감만 올라간 건지는 진단을 해봐야 돼요. 저거는 HRD 부서에서 진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제가 저 말씀을 드리냐면 일전에 한국창의성학회에서 창의성 진단한 적이 있어요. 직급별로.
국내 재직자 4,000명 이상. 그랬는데 응답한 거 셀프 리포트랑 별개로 실제 저희가 진단을 해봤더니 신입사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창의성 수준이 직급별로 반비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식 수준하고 실제 보유한 역량 수준하고 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왔지만 부장님들, 차장님들은 디지털 리터러시 레벨 높으니까 우리 사대리만 디지털 시키면 되겠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의성도 어때요? 창의성은 애들이 중요하잖아. 사대리 교육에는 창의성 같은 거 집어넣어. 그분들은 이미 창의성이 풍만해요. 예. 풍부해요. 그거를 발현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되지. 뭐 그런 거를 사실은 창의성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창의성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디지털 리터러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수준을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요. 공공기관이 보시면 많이 꺼져 있어요. 그렇죠? 공공기관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저희가 부르짖는데 실제로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비대면 근무를 하고 있는 비중이 저희가 확 늘었어요. 본의 아니게. 예. 근데 그 비대면 근무 환경을 대비한 실질적인 성과관리 체제가 돼 있느냐, 근태관리 체제가 돼 있느냐, 예. 이런 게 이제 관건인 거죠.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절반이 넘잖아요. 예. 잘 모르겠다도 마련돼 있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가 20%밖에 안 돼요. 저거 되게 큰일이에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 보셨죠? 예. 뭐 시간 얼마 이상 회사 메신저에 응답 안 하면 재택근무할 때 근무 안 한 걸로 칠 거야. 예, 이렇게 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브레이크 잡았어요. 그런 걸로 판단하면 안 돼. 걔가 응답을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일하고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그건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건데 저희한테는 현업에서는 그러면 대안을 줘야지. 그럼 얘는 뭘로 관리할 거예요?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그게 금년에는 일단 뭐 생존 자체가 저희가 중요했기 때문에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이렇게 11월까지 연말까지 왔는데 이제 인사평가 들어가지요. 내년에 이거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지요. 화이자에서 백신이 뭐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게 저희한테 뭐 주사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참 걸릴 거라고요. 성과관리 지표 체계가 연동되지 않으면 HRD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거예요. 성과랑 연동되지 않는, 성과관리 체계랑 연동되지 않는 HRD는 저희가 막 목줄을 끼워가지고 막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워크 러닝 밸런스, 이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주 52시간, 회사는 사실 애로사항입니다. 주 52시간도 애로사항인데 거기에 코로나로 이제 쐐기를 박아서 심지어는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뭔가가 이렇게 많이 위축돼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HRD 저희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할 때 뭘 고민해야 되냐 봤더니 실무자급 여기 공통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특히 사대리급 경력 개발이나 직무 전환하기 위한 코칭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 고용절벽 시대에 대졸 신입사원 1년 이내 퇴사율이 막 30%를 넘나들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 뭐 애들이 도대체 말이야 회사를 뭘로 보고 학원처럼 들락날락거리고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요새 젊은 애들은요 요새도 문제였고 10년 전에도 요새 젊은 것들은 문제였고 20년 전에도 요새 젊은 것들은 문제였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세대별 특징을 보고 저희가 보기에 요즘 것들이지 밀레니얼 세대랑 Z세대들 그 둘 간에도 엄청난 세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특징들을 분석하고 이건 잘잘못의 이슈가 아니라 각기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맞는 HRD 로드맵을 짜주셔야 돼요. 그리고 업종별로도 다르죠. 저희가 아까 금융도 받고, 그렇죠? 공공도 받고, 미디어, 문화도 받고, 제약 쪽도 받고 특성들이 나오잖아요. 업종별 특징을 고려해야 되고 제도적으로 법규적으로 이제 점점 물밀듯이 전직 지원, 이 재취업,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 프로그램도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HRD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트렌드에 맞게 필요한 역량들을 수준별로 대상에 따라 제공할 수 있게 디지털 리터러시에 기반한 교육 과정들을 저희가 기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로 안 그래도 피곤했는데 더 피곤해지고 불안감이 올라갔어요. 피로도도 올라가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바이러스와 지금 쌓이고 있는 거라 가지고요. 옛날 같았으면 소통이 잘 안 돼. 회식이라도 안 돼. 이건 회식도 마음대로 못 하고 회식 갔다가 누구 하나라도 확진자 나와봐요. 완전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성원들의 웰빙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근무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비대면, 탄력근무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성과관리 체계가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 변화하는 성과관리 체계에 걸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운영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 그냥 혼자 따로따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인사, 제도, 운영, 기획, 교육 다 같이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에서 선발, 온보딩, 경력 개발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저희 HRD의 주요 고객인 내부 구성원들의 일련의 경험의 프로세스로 인식을 하고 그 경험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관련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심각 단계 이후에 근무 방식이 변화했냐? 뭐 변화했어요? 회사에서 근무 방식이 변화했어요. 당연히 소통 방식 영향을 줬죠. 실제 전략 비전, 이런 디지털 기술 도입 이런 데도 영향을 줬다. 일단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식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근무할 때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으세요? 이게 직급에 따라서 달라요. 주니어들은 사무실보다는 비대면이 훨씬 더 플렉시블하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르죠. 여기 보세요. 차장님들은 사무실이 더 낫습니다. 임원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디서 일해도 난 불편해, 심기 불편해, 창의적이지 못해. 부장님들이 되게 특이해요. 차장님과 임원분들 사이에 끼어 있는데, 아무튼 매우 강한 특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저희 연구팀에서 이번에 10월 조사한 결과를 보고 부장님들과 그리고 그 반대선상에 서 계신 대리님들은 심층 연구 조사가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저들이 왜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결과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별로도 차이가 있고요. 직무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네요. 전략, 경영기획 이런 쪽들은 괜찮은데 인사가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가 낮아요. 인사를 하면서도 원격이나 비대면이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제가 되게 고루해서 그런지 저는 처음 인사팀 발령받은 게 97년에 받아서 인사팀 발령받고 근무를 해서 그런지 사람을 봐야 되는지 인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어널리틱스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비대면 선호도가 높습니다. 모든 이 주변 환경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무 방식과 관련해서 근데 이 항목별로 물어본 거 모든 항목에서 원격 비대면이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간섭이나 방해받는 거 관리가 되느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무실에 있으면 아무래도 간섭이나 방해받은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집에 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게 이제 직급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임원분들이 되게 낮아요. 어디 있어도 불편하신가 봐요. 예. 어디에 있어도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해도 특히 사무실에서 근무하면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나 봅니다. 개인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되게 크게 나타난 데가 있어요. 나는 절대적으로 비대면 근무가 훨씬 좋아. 미디어 문화 쪽입니다. 예. 불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기관도 되게 높이 나왔어요. 교육기관도. 예. 비대면을 훨씬 더 선호하시는 걸로. 그리고 그러면 협업은 어때요? 협업은 비대면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시는데 협업도 비대면일 때 잘 돼요? 사무실에서가 더 잘 돼요? 어떠세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무실 근무할 때가 협업이 당연히 더 잘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비대면이 편하지만 협업을 위해서는 얼굴 보고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유독 큰 그룹들이 있어요. 아, 부장님들 보세요. 나는 기필코 진짜 지진이 나도 천지지변이 나도 사무실에 와야 돼. 협업을 하려면. 집에서 너무 불편해. 이런 거고.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금융 쪽 보시면 협업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특히 비대면 할 때 금융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금융보험은 보험 뭐 특히 영업 쪽은 더 그렇겠죠. 비대면으로 영업하기도 어렵고 또 금융에 계신 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해봤더니 저를 왜 저렇게 나오냐면 보안이 되게 강하잖아요. 다른 산업군보다 보안이 강해가지고 이게 해커만 침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집에서 시스템 접속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협업하기가 여러모로 비대면 할 때 근무하시는데 힘드시더라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멘토링 같은 거, 코칭 같은 거 이 육성 쪽 그러면 어때요? 사무실에 있을 때랑 비대면일 때랑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임원분들은 어디 있어도 그냥 좀 그래. 근데 이제 대체로는 그래도 사무실에 있는 걸 제일 선호하시네요. 사무실에 있어 얼굴을 봐야 일터에서 얼굴을 봐야 코칭이나 멘토링 하기가 좋다. 저거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재택근무하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돌리면 코칭이나 멘토링 어렵다는 얘기예요. 소셜 러닝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HRD 부서에서 인터벤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냥 저기 뭐 짝짓기 하듯이 그렇게 해서 주고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뭐 알아서 케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직무유기예요. 결과가 저렇게 나왔잖아요. 실제로도 인터뷰를 해봐도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비대면 근무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상사한테 요구하는 기대하는 역량 저희 연구팀에서 멀티캠퍼스랑 이 동일한 유사한 내용들을 6월에도 조사를 하고 10월에도 했어요. 10월 그 사이에 6월에 조사할 때랑 10월에 조사할 때랑 또 시간이 더 흐르면서 비대면 근무에 대한 경험치가 더 올라갔었잖아요. 사람들이 유연한 사고는 공통적으로 상사한테 요구를 해요. 저건 코로나랑 상관없어요. 예전에도 상사들한테는 유연한 사고를 요구를 했었는데 관심 가져야 될 것. 데이터 활용. 내가 옆에서 사무실에서 일할 때처럼 부서장한테 곱씹어가지고 이거 데이터 이게 설명해드리기 애로사항이니까 기본적인 데이터 활용은 리더들도 좀 할 수 있어야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리더십에 대한 니즈들도 이제 올라갔고 디지털 숙련 그리고 빨간색 보세요. 학습 민첩성.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옆에서 다 세팅해서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상사가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자기주도적으로 좀 알아서 러닝 어질리티를 갖고 배워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확 늘었잖아요. 몇 달 새에 2배 늘었잖아요. 저건 되게 큰 시사점이에요. 러닝 어질리티 저희 관심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학습 민첩성, 학습 큐레이션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화두만 되고 있지 뭐 러닝 어질리티를 키우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인터벤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못 갔기 때문에 연구도 계속 해야 되고 현장에서 인터벤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도 좀 더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족감,
행복, 아까 웰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만족하세요? 행복하세요? 의미가 있어요? 뭐 이렇게 여쭤봤어요. 직급별로 차이가 너무 커요. 예. 부장님한테는 너무 행복한 회사고요. 대리, 사원들한테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저거 다른 회사 들어가 볼까? 뭐 구직 사이트를 매일 이렇게 두리번거리게 되는 그런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제일 걱정되는 그룹. 임원분들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조직에서 별을 단 분들인데 만족하고 계세요? 회사에 대해서? 바닥에. 의미가 있으세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바닥에. 임원분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임원 코칭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들 심지어 안 하고 계시는 데들은 더 분발하셔야 되고,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회사에서 우리가 임원 코칭을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시사점이 여기 제공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문화랑 제약은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어요. 저기는 전체적으로 모든 지표에서 다 낮게 나와서요. 저희가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가적인 팔로우업이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거꾸로 보면 스트레스 레벨, 스트레스 얼마나 받고 계세요? 불안한 감정은 얼마나 느끼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직급별로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또 임원분들은 스트레스 레벨은 되게 낮아요. 내려놓으셨나 봐요. 불만은 많은데 이 앞에 거랑 이거랑 연결해서 해석하면 불만 많아. 의미도 없어. 스트레스도 안 받아. 그냥 너덜너덜해져 계신 것 같아요. 가려면 가고 오려면 오고 부정적인 이런 느낌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압박받는 스트레스 레벨은 또 별로 없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에 필요한 근무 환경 체계에서 학습할 수 있는 HRD를 구축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과관리 지표뿐만 아니라 교육의 방식에 있어서도,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 일하는 방식 전환에 대한 추가적인 팔로우업과 지원을 HRD에서 가장 많이 그래도 관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저희한테도 사실은 새롭잖아요. 뭐 코로나 이전에 겪어보신 분 계세요? 다 똑같이 시작한 거죠. 근데 HRD는 특히 더 과정 운영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업무뿐만 아니라 전 구성원들의 근무 방식과 학습 방식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져야 됩니다. 워크러닝 밸런스를 보면 이 정리해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로드맵을 구축하실 때 직급별로 뭐 회사 예정자 혹은 업종별로 직무별로 어떻게 하면 HRD 로드맵에 반영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뒀고요. 디지털 리터러시 고민을 해야 된다. 리더십 교육도 전체적으로 체계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장님들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교육 체계를 통해서 많이 그래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뭐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게 있고, 교육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제도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냐? 실태가 이런데 뭐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실제 HRD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 있어서 손을 대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 큰 맥락만 정리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면, 직무 분석 하셔야 돼요. 인사나 교육이나 어느 부서에 계시든 직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직무 기술서 있다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업데이트된 직무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거 직무 기술서 언제 하신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오래돼서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했어도 직무 기술서 내용 한번 보세요. 하고 있는 일을 응답을 해놓는지, 하고 싶은 일을 응답을 해놓은 건지 한번 진짜 매핑을 해보세요. 엄청난 갭이 있어요. 그래서 직무 분석 제대로 해서 직무 매핑을 2단계로 하라는 말씀은 사람이 해야 될 일과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하는 게 더 나은 일들을 매핑을 하고 대부분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들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던 일을 시스템이 커버를 해주니까 우리 일자리는 줄지요. 3, 4단계를 안 해서 그래요. 내 일자리 줄어드는데 구성원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바보입니까 저희가? 네. 열심히 협조해봐야 돌아오는 게 내 일자리 축소거나 상실이면 제가 안 하죠. 협조 안 하죠. 저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킬 수 있으면서 개인도 같이 동반 성장해서 HR 웰빙을 꾸리려면 3, 4단계를 꼭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정을 하고 내부 구성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돼요. 1단계에서 직무 분석하고 2단계에서 매핑해서 업무 분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시스템화 시킬 거 하고 사람이 해야 될 일들 중에 기존의 업무도 리디자인 해야 돼요. 직무 재설계 해야죠. 근데 재설계 차원이 아니라 아예 새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 그건 잡 크리에이션이, 그거는 직무 창조예요. 4단계인 거예요. 직무를 창조해. 그거 뭐 신의 영역도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없는 직무를 창조하라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안 했던 직무 있잖아요. 근데 이 잉여 인력과 세이브된 시간으로 비전과 전략상 이런 직무들을 새로 우리가 회사 안에 런칭시키면 우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개인의 성장을 돕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잡들을 크리에이션 해요. 이 3, 4단계가 이루어지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죠. 문제는 그게 성공적으로 되고 일자리가 줄지 않게 저런 직무 재설계와 직무 창조가 되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탤런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 HRD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육성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저기에 3, 4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에 교육계획 세우실 때는 리스킬링하고 업스킬링에 대해서 아주 주도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금년에 발표를 못했지만 사실 ATD의 그 5월에 코로나 발표 ATD 세션에 선정된 국내 기업 삼성 카드 케이스도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거기서 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ATD에서 최근에 또 투고 의뢰가 왔어요. 기고를 이미 해서 연말에 여러분들한테 T&D 매거진에서 소개될 텐데 그것도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에 대한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왜 왔겠어요? 저 측면이에요. 3단계, 4단계. 직무 재설계와 직무 창조를 하는 데 있어서 HRD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이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국내 사례에 소개해드렸던 회사 사례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내에 있는 다이어트 컨설팅 회사 저희 연구팀에서 프로젝트 수행한 건데 왼쪽이 인공지능 도입하기 전에 직무 분석표고 오른쪽이 저희 인공지능 도입한 후에 직무 분석한 거예요. 그 파란색 듀티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없어진 거 있죠? 데이터 관리 같은 건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저 어디 갔어요? 기능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저거는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 중에 그 점선 표시된 부분들은 새로 생긴 거예요. 인공지능 도입하고 직무 재설계를 하고 직무를 창조했더니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저 중에 저 보라색 빗금 쳐져 있는 부분들 중에 HRD에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들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죠. 그래야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이 제대로 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느라고 대부분 소진되는 거지 막 도전적인 과제를 받으면 의외로 저희가 챌린지를 받으면 근로 의욕이 오히려 올라가요. 업무 몰입도가 올라간다고요. 진짜 저희를 지치게 하는 일은 단순 반복적인 일인데 그런 일들은 인공지능과 로봇한테 맡기고 저희는 저희 고유의 업무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다 같이
소진되지 않고 HR을 통해서 웰빙으로 가자고 그런 직원 경험에 기반한 실태들을 계속 조사해서 공유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HRD에서 생각하는 저희 영역이 있었잖아요.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 커리어 디벨롭먼트, 오거니제이션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퍼포먼스 매니지먼트까지. 그러니까 개인은 훈련 개발 단기, 중장기는 경력 개발, 조직은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성과 관리,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조직 개발했는데 그 각각의 영역 안에서 특히 내년도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성과 관리에서는 성과 분석, 조직 개발 측면에서는 조직 재설계, 경력 개발 측면에서는 직무 재창조라든지, 혹은 훈련 쪽은 학습 큐레이션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화두로 탑픽으로 잡아서 들여다 보시면 바쁜 와중에 교육 환경도 여러 가지 코로나로 위축되고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타겟팅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HRD 플랜을 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 세이브된 시간, 재택, 유형 근무제 등을 통해서 확보된 기회를 워크 러닝 밸런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웰빙을 만들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 컨퍼런스 때 여러분들과 공유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은 저희 여기 나오신 컨택트 인포메이션으로 주셔도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뒷단에도 오늘도 오후에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계획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세션들이 많으니까 남은 프로그램 컨퍼런스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